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비가 얼마나 장하게 내리시던지요. 지금은 약간 그친 것 같은데 방금 전까지도 비가 내리고 지금 하늘이 아직 캄캄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이 55%로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55%라는 숫자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은 어떤 경우에는 90%, 8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비록 선거는 50%의 간당간당 이기더라도 그 직후에 당선인 신분일 때 또는 막 취임식을 마쳤을 때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은 80%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겨우 55%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석열 당선인은 깊이 음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대목이 있지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이 시작은 떠그르르하게 큰소리 나게 팡패라 울리면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레임덕에 허덕이다가 10%대에 떨어져서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발 그 반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하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나느냐, 양쪽이 어떤 조건들을 얼마만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느냐, 이 문제인데요.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예비비 496억을 국무위원 회의에서 이제 의결시켜주는 문제, 그 다음에 인사권, 특히 감사원의 감사위원 2명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면에 관한 문제 등등 이제 이런 게 묶여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남을 생각할 때도 국민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라. 문재인을 만나는 것이 곧 국민을 만나는 것이나 비슷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문제도 좀 더 너그럽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숨이 깔딱깔딱하고 있는 그런 힘 잃은 권력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막 뻗쳐오르는 새로운 태양인 겁니다. 이때 너그러움을 보여야 되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국민들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부탁드리지만 문재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만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대접해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데요.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176석, 거기 범민주당 계열로 치면은 180석을 훌쩍 넘는 이 여의도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이기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오로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해올 것이다. 일도 꿈꾸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면 더불어민주당은 셋으로 쪼개질 것이다. 친문파, 친노파, 친명파, 친이재명파 이렇게 셋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자격시험입니다. 지난 3월 9일 치렀던 대통령 선거가 예비시험이었다면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는 자격시험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이 있지요. 여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15개를 승리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17개 중 15개라고 하는 것은 호남, 전북, 전남, 광주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기고 뭐 2개 정도 상대당이 가져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면은 민주당이 슈퍼 정당이라고요. 그 문제 일거에 해결되리라는 것이 박선영 전 의원도 그리 생각하고 저도 공감입니다. 네 번째, 정말 뼈아픈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고 있는 인수위원회 사람들 너무 오만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인수위원회 사람들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크게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저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오만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을 한두 번만 만나본 사람들은 인수위 분위기가 이런 거였어? 그렇게 혀를 찹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자신감이냐 오만함이냐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은 어린아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느낌이라는 건 매우 정확할 때가 있어서 저게 겸손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과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새 정부 출범할 때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에 대한만 그런 관심만 있는 오만한 사람들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 당선인께서 아셔야 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모든 일을 너무 급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황홀감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당선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만나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이 누굽니까? 떠오르는 태양. 윤석열 당선인이지요. 그 태양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태양을 만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고 저 밑을 모르는 겁니다. 땅 위를 모르는 겁니다.
황홀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를 급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윤석열 당선인은 깊이 새기고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일보의 박민 논설위원이 최근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사랑받는 대통령이 가장 안전하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경호 문제, 저런 보안 문제, 북한의 동태가 요즘 심상치 않은데 그로부터 빚어지는 여러 가지 걱정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안전은 국민의 사랑, 그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어떤 대통령 당선인보다 약속을 잘 지킨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와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정부를 꾸린다, 인수위원회를 같이 운영한다 등등 그 약속을 종이에다 적어주는 것, 그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나를 믿으세요 했거든요. 과거에 몇몇 대통령들은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종이에다 심지어 써서 도장 찍고 한 약속까지도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했던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거 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나를 믿으세요 했을 때 사람들도 속으로 저렇게 말해놓고 일단 단일화 이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 약속을, 입으로만 했던 약속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던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이 이 사람도 물망이 오르고 저 사람도 물망이 오르고 김한길이라느니 김병준이라느니 그렇지만 안철수 위원장 공동정부 약속 지켰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 시절을 마감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출마 때, 그리고 2017년 출마 때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4번이나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말로 그러는 거겠지. 선거 끝나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어쩌면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일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여발한 듯이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결단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 뒤에 숨지 않고 국민 앞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시봉을 들고 조감도를 일일이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 어쩌면 대변인을 시키거나 인수위원장을 시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숨지 않고 꼼수 부리지 않고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세심하게 살펴라. 민심을 정밀하게 살펴봐라. 민심은
윤석열 호라는 배를 이렇게 띄어 올려서 지금 이제 막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성난 파도가 되어서 그 배를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거센 물결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단 1초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 정말 약속 이행, 집무실 이행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속 이행은 투쟁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투쟁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반대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것을 꿋꿋하게 맞서면서 실천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박수 받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정말 국민의 마음과 민심을 세심하게 그렇게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